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초등부 수학 교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고 어떤 형태인지 그거에 대한 리뷰 비슷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좀 각각의 교재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연산교재는 그 기적의 계산법인가 기적의 연산법이라는 책을 써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쓴 건 아니고 좀 안 된 애들 가끔 복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책이 뭐 편집도 괜찮고 크게 뭐 나쁘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연산교재가 있으니까 써보면 나쁘진 않으니까 연산이 안 된 학생들은 그거를 조금씩 복사를 해서 이를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교재로 디딤돌 교재, 저는 디딤돌 교재만 썼는데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디딤돌의 원리라는 책은 언제 쓰냐면 보통 처음 개념 들어갈 때 디딤돌 기본을 쓰거든요. 처음 개념 들어갈 때 디딤돌 기본 교재를 쓰는데 이 기본 교재로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디딤돌 원리 교재를 씁니다. 근데 원리 교재가 더 쉬운데 원리 교재를 쓰는 학생들은 사실은 기본이 안 돼서 원리 교재를 쓰는 학생들은 원리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원리하고 이제 연산 교재 이 두 권을 같이 써서 이렇게 수업을 시키는데 이런 학생들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디딤돌 기본이 소화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원리, 디딤돌 원리하고 연산 교재를 같이 이제 써서 기초를 잡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수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어머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게 그 신경 써주는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신경 써주는 노력이 100이라면 이게 고등학교 뭐 재수생 이렇게 가서 신경 쓰는 노력은 거의 제가 볼 때 10만이에요. 10만.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고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렸을 때 좀 많이 신경 써서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고등학교만 돼도 1대1 과외 뭐 100만 원 뭐 얼마 하고 재수하고 강남에 뭐 기숙형 학원 가고 뭐 밑에 저녁 때 나와서 과외하고 그래도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기본이 안 돼서 원리를 쓰면서 연산 교재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초장에 그거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된 거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그 독서부터 시켜가지고 이해력, 그 다음에 학습 능력들을 좀 강제로라도 좀 잡아주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애들이 불러가니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개념 교재로 이제 디딤돌 기본 교재가 있고요. 응용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디딤돌 응용 교재를 처음 배울 때 디딤돌 응용 교재를 시키고요. 그리고 좀 적당한 학생들은 디딤돌 기본 교재, 처음 나갈 때 디딤돌 기본 교재를 시키는데 응용 교재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은 응용 교재로 해도 뭐 정답률이 8, 90% 이상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 기본 교재하고 응용 교재는 난이도 차이가 많진 않으면서 그냥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하기에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디딤돌 기본하고 응용의 사이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센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써봤는데 센수학은 일단 비추하는 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쉬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반복적으로 쉬운 문제는 연산 교재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얇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과정 자체가 워낙 과정이 내용 별게 없기 때문에 얇게 애들이 개념을 튼튼하게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센수학 같이 문제량이 너무 많고 쉬운 문제만 나열하고 그런 거는 그냥 지쳐요. 학생들이 질리고 지치니까 비추하고 난이도로 치면 디딤돌 기본하고 응용의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센수학이 기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응용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디딤돌 교재를 보면 기본 플러스 응용이라 그래서 기본하고 응용 교재가 같이 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요. 이것도 너무 양이 많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집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기본이나 응용이 원활하게 되는 학생이라면 기본이면 기본, 응용이면 응용 둘 중에 한 것만 하면 되고 굳이 기본 플러스 응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초등부를 이제 수학을 할 때 한 두 권 구조로 가는 게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학기 과정을 한 두 권 구조로 가는 게 좋다. 왜냐면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세 권 구조로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학생이 이제 심화 교재를 못 푸는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심화 교재를 못 풀 때는 보통 디딤돌 기본 교재, 그 다음 디딤돌 응용 교재, 이렇게 두 권을 푼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보통 넘어가요. 뭐 최상위나 최상위 S 이런 것들을 얘가 다루기 힘들다. 그러면 기본 교재 한 권, 응용 교재 한 권 풀고 두 권 구조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 학기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기본 플러스 응용이라는 교재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비추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권 구조로 이제 어떻게 가냐면, 기본이나 응용 둘 중에 한 권을 얘를 시킨 다음에, 가령 응용을 못해서 기본을 시켰다. 근데 얘가 최상이나 심화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응용을 시켜가지고 두 권을 하고 그 다음 학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최상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학부모님이나 요청을 하면 기본하고 응용까지 해서 두 권 구조로 개념을 튼튼하게 복습을 한 다음에 최상위를 꾸역꾸역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최상위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요청을 안 하면 최상위가 안 된 학생들은 기본 한 권, 응용 한 권 이렇게 풀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까지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기본이나 응용 둘 중에 한 권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최상위 S나 최상위로 넘어갑니다. 기본 플러스 응용은 양이 많아서 제가 비추한다라고 했죠, 아까. 자, 그럼 여기서 최상위 S하고 최상위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시켜봤더니 기본하고 응용이 난이도, 기본이 이 정도라면 응용이 난이도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면 최상위 S는 한 요 정도예요. 그리고 최상위는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하고 응용이 난이도 차이가 많이 없고 최상위 S하고 최상위가 난이도 차이가 또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응용하고 최상위 S 사이에 너무 갭이 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디딤돌 응용까지 한 친구를 최상위를 시켜도 많이 어려워하고 최상위 S를 시켜도 많이 어려워요. 둘 다. 최상위든 최상위 S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냥 두 권 구조로 갈 거면 차라리 최상위를 그냥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택하는데, 그래도 최상위보다는 최상위 아주 고난도 문제는 많이 없으니까 최상위 S가 최상위 S를 하면 아주 고난도 문제까지는 안 하고 가니까 최상위 S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출판사, 저도 책을 많이 써봤지만 출판사에서 책을 이렇게 만들 때 아주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문제 형식으로 최상위 S에 들여놨고, 단지 최상위 맨 뒤에 있는 하이레벨이나 그런 문제들 중에 너무 어려운 거 일부는 아마 빼놓은 그런 정도 난이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딤돌에서 응용하고 최상위 S 그 중간 사이에 문제 난이도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상위 S하고 최상위까지 만약에 하게 돼서 더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하게 되면 그 위에 교재들이 좀 있는데 저는 3프로 올림피아드까지 한번 해봤는데 거기까지 시켰을 때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까지만 한번 시켜봤어요, 학생들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3프로 올림피아드는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응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응용 문제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 있잖아요. 혹은 부등식. 이런 미지수를 사용해서 푸는 그 테크닉을 모르고 3프로 올림피아드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학생도 힘들어하고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는 방정식 활용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3프로 올림피아드 그 교재를 중학교 2학년 거까지 선행을 시킨 다음에 3프로 올림피아드를 풀리면 아이들이 다 방정식이나 부등식, 연립방정식에 들어있는 그 미지수를 사용해서 3프로 올림피아드를 풀겠죠. 그렇게 푸는 순간 3프로 올림피아드의 난이도는 경시문제 난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봤을 때는 뭐 센수학, 그러니까 센수학 C단계 혹은 뭐 최상위 그 정도 난이도로 하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화식, 미지수만 사용할 수 있어도 이항, 뭐 방정식 사용할 수 있어도 난이도가 급하락하거든요. 그래서 3프로 올림피아드는 만약에
시킨다면 중등과정을 선행해서 시킬 거면 그냥 최상위 난이도로 급하락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책이 되고요. 그냥 최상위 시키는 거랑 애들이 느꼈을 땐 똑같은 난이도로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중등과정 선행을 안 하고 시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가령 한 10문제 정도 제대로 토론하면서 학생들하고 풀려면 10문제 푸는데 한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실 분들은 시키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써본 교재가 이거밖에 없어요. 초등 교재는 이제 요거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초등부 교재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르쳐 봐가지고 디딤돌 기본으로 처음 시작하셔서 기본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려우면 디딤돌 원리, 그 다음에 연산교재 이 두 권 구조로 연습을 시키면 되고, 이 두 권 구조로 갈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녀한테. 그리고 디딤돌 기본을 시켰는데 얘가 잘한다, 잘 따라온다, 그러면 디딤돌 기본 한 다음에 바로 최상위 S나 최상위를 시켜서 두 권 구조로 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는 걸 디딤돌 기본으로 하는 거를 좀 지루해한다, 너무 싫어서, 그러면 처음 할 때 디딤돌 응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 과정을 최상위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두 권 구조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학기 넘어가면 이게 양으로 쳤을 때, 학습 과정이 양으로 쳤을 때 초등학교 한 학기 과정은 중학교 책으로 치면 중학교 한 학기 과정이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한 두 학기나 세 학기 과정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얇은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